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가시죠. 네네. 다행히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이 많지 않아요. 오늘은 토론의 날이니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토론. 그쵸, 네. 그쵸. 맞아요. 제 의도가 그것입니다. 음, 제가 게을러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네. 제 의도예요. 사실 뭐, 스터디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지식 그쵸, 있으시니까, 그쵸. 네, 생각을 좀 공유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자리 같아요. 저도 이제 스터디가 꽤 많이 진행이 됐고, 일단 진짜 유용한 정보들을 진짜 좀 많이 습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를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제 써보자라는 음, 주제로 이제 네. 갖고 온 게, 그래서 블록체인을 도대체 왜 써야 하냐 이겁니다. 음, 이게 네. 사실 본질이죠, 저희 스터디의. 그쵸. 네. 네.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몇 개 갖고 와봤는데, 그 전에 블록체인의 장점이랑 핵심 특징 같은 것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예전에 짚어본 거지만, 오늘의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일단 크립토로 한탕을 해보자, 뭐 이런 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논외예요. 오늘의 주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탈중앙성이죠.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음, 이게 사실 얼마나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지는 그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앙화가 덜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요소를 갖추는 게 블록체인의 핵심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이것도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파헤치고, 개인적으로 오디트를 할 수 있고 그런 구조라는 거겠죠? 투명하다. 세 번째는 변경 불가성인데, 한 번 뭔가 행해졌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일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사실 융통성이 없다는 건데요. 사실 중앙화된 주체가 없으니까 융통성이 없는 게 당연하고요. 음, 네, 이게 특징이고 또 마지막으로 자동화. 이게 자동화가 된다는 게 왜 장점이냐면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덜 든다. 비용이 음, 절감된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주요 사업 분야는 일단 이렇게 5가지인데, 금융 쪽은 일부러 좀 배제를 했어요. 돈 음, 관련된 거는 그냥 아예 그냥 다루지 않으려고. 그래서 에너지, 정부 헬스케어, 법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패션, 그리고 스포츠, e스포츠 이렇게 5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인데요. 전력 위주로 말을 해볼게요. 이게 요즘에는 태양광 패널이라던가 풍력 터빈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옛날 대비 훨씬 더 저렴하고 아무나 구매할 수 있고 아무나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갖추어지게 되어서 원래 이 에너지 회사들이 하던 것들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중앙화되지 않은 주체들이 따로따로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나 유통, 뭐 이런 관리, 이런 것들도 원래는 탑다운이었는데 그게 덜 탑다운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력 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아무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음, 3가지 회사를 가져왔는데, 먼저 첫 번째 솔라코인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는 이 태양광을 활용해가지고 전기를 발전하는 사용자들한테 솔라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획득한 솔라코인으로는 자기의 전력 요금을 결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태양광 에너지 뭐 거래하는 그런 거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아 보이는 게 그리드 플러스인데 비슷한 것을 하는데 여기에 스마트 에이전트라는 기기가 들어가요. 근데 이 스마트 에이전트라는 기기는 하드월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하드월렛이 이 시스템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넣어두면 자기가 이제 음, 에너지를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구매한다고 음, 해요. 그때 가격에 따라 이렇게. 네. 판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음, 이게 많이 발전했다, 세상이. 라는 생각하면서 음, 찾아봤습니다. 그러네. 네.
여기서는 볼트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음, 세 번째는 파워 레저라는 곳인데 여기는 호주 뉴질랜드 쪽에서 네, 하고 있는데 역시 태양광 이런 거는 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곳에서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여기도 하는 일은 비슷한데 그냥 미션이 좀 와닿아가지고 딱 한 번에 느껴지는 미션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전력을 민주화한다. 음, 뜻이죠. 여기까지가 에너지 섹터였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하고 헬스케어인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주민등록증 같이 아이덴티티 도용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센트럴 뱅킹, 그러니까 국가 내에 이 은행 간에 뭔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유즈 케이스일 것 같고, 학업이나 업무 자격증, 뭐 CV, 음, 레주메, 뭐 이런 것도 다 블록체인으로 자격을 인증하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 학비 보조금 이런 것도 다 스마트 컨트랙트화 시켜서 인력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음, 같고요. 똑같이 급여 관련된 세금 이런 것도 다 네, 적용시키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그 의약품 추적하는 게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음, 여기 메디레저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처음 의약품이 생산되고 환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그 공급 체인 있잖아요. 그 체인에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트래킹을 할 수가 있게 해뒀어요. 이게 뭐 뭐라 그럴까요?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기업별로 따로 음,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 데이터를 조금 모아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네,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 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다 아실 것 같은데 백신 그쵸. 증명서 같은 것도 네, 네. 블록체인으로 훨씬 더 빠르게 유용하게 네. 실제로 이거 한국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쿠브 뭐 그런 거 하면은. 음, 거기 앱 접속하면은 블록체인에서 뭐 한다고 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 걸 한국,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네. 한국이 이런 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법률. 법률은 전자서명이 제일 첫 번째인데, 도큐사인이라고 전자서명 하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쓰는 툴인데, 도큐사인을 한다고 해도 좀 매뉴얼하게 들어가는 공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아예 교체해서 인력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어, 이렇게 권한을 나누는 것도 네. 이게 실제로 날인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만 봐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나누는 것도 네, 블록체인 위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지적재산권, 네, NFT. 저희가 한 번도 다룬 적은 없는 그 NFT 우리가 NFT를 안 다뤘다는 게 너무 안 신기해요. 다뤘나요? 안 아, 다뤘습니다. 지나가는 말로만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더리움에서 이런 거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우리 뭔가 이렇게 그 순서가 좀 이렇게 잘못 시작한 것 같은 너무 어려운 것부터 많이 하고 근본이죠, 근본. 점점 네, 맞아요. NFT를 아직 안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NFT를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이제 자기의 재산권이 어떻게 사용되고 배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오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오는 이제 조직의 결정 사항들을 조직원들이 이제 전산상의 투표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서, 어, 이 다오 시스템을 통해서 확장성이 되게
잘 되어 있고 확장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음, 좋다. 확장성이 좋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도 협업이 언제든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오는 안 했죠? 다오가 첫 번째였을 거예요. 아, 제일 첫 다오 맨 처음에 번째. 했나? 네. 음, 그때 한참 제가 다오에 빠져 있었어요. 음. 다오는 저도 되게 흥미를 많이 갖고 있는 주제라 음, 요즘에 또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한번 또 스터디를 해봐야겠네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발전이 빨라가지고 블록체인 쪽이.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패션입니다. 이것도 약간 IP, 재산권, 그거랑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콘텐츠 배포하고 세일즈하는 거에 좀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음, 라이센싱, 뭐, 예를 들면 뮤지컬이라고 해볼게요. 뮤지컬 라이센스 가져오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진짜 되게 어드민스러운 공수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 계약하고 뭐 비용 책정하고 비용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대폭 줄일 수가 있어서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면 되게 좋은 분야일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또 중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그 중간자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면 훨씬 더 낮은 코스트에 거래가 가능해서 저희가 뮤지컬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음. 네, 뭐 낮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면 기업들이 더 돈을 많이 벌겠네요.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음, 네.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로열티 비용. 네. 이거는 NFT랑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티스트가 제작한 그 워크에 로열티를 계속 지속적으로 컨트랙트 상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미디어 쪽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넷플릭스라던가 유튜브라던가 다 구독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만큼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만큼에 대한 비용만 내는 그런 음,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음. 좋은 것 같아요. 저 구독은 진짜 많이 하는데 안 쓰거든요. 저도요. 네, 빨리 나와줬으면 엊그저께도 넷플릭스 32,000원 빠져나간 거 보고 네. 환율이 올라가지고 아, 32,000원? 써졌더라고요. 예, 예. 28,000원 뭐 어, 이랬었는데 저는 그거 쓰거든요. 프리미엄 음, 쓰거든요. 가족들 같이 써서. 네네. 근데 32,000원이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비싸네요. 음, 충격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영화 가격이 15,000원인가 그래서 극장 가서 보는 것보다는 쌉니다. 그러면 굳이 봤다는 가정하에 한 편이라도 두 음, 편만 보면 본전인데 두 편을 안 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음, 그만큼 빨리 내야 한다. 음. 안 받는데 내는 거 억울하죠? 그러니까 빨리 블록체인 도입해야 되겠죠? 구독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서 아, 보면 되는 거 그래도 아니에요? 섭섭하잖아요. 10,000원 내고 사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실시간 데이터 요금도 생기고 정액제도 생겨서 음. 사람들이 따져본 다음에 정액제가 훨씬 싸다. 이래서 음, 결국은 또 정액제를 다 하고 근데 그 의지가 내가 있으면 정액제가 무조건 싼데 맞네, 네. 맞네. 내 정액제 해놓고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언제도 안 봐요. 그게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정액제를 안 하면 되게 애매한 또 그러니까 요금제를 언젠가 잘 쓰게 보고 싶은 게 해놓죠. 딱 생겼는데 어떻게 보지 하면 정액제밖에 없어. 음, 네. 딜레마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거는 패션인데, 패션에서는 정품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럭셔리 굿즈에 대해서는.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얘 디지털 상에 똑같은 정품을 만들어 놓고, 음, 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까 서플라이 음, 체인 그거랑 비슷해요. 제품 음, 인증하고 서플라이 체인 확인하고 또 이제 리셀 했을 때 그걸 실제로
트랜스퍼까지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오라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라고 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 루이비통이랑 프라다, 까르티에 등등의 명품 회사들이 다 이렇게 같이 음, 뭉쳐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잘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스포츠와 e스포츠입니다. 스포츠랑 e스포츠에는 팬덤이 되게 강하죠. 네, 강하고 여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내가 팬으로서 활동한 만큼의 로열티를 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 시켜가지고 토큰으로 인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팬덤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팬이라면 이 나의 선수들의 뭔가 뭐든 나의 선수와 나의 그 팀에 대한 뭐든 수집하고 싶기다 마련인데 이런 디지털 수집품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수 육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훨씬 더 네, 유용하게 잘 할 수가 있고 이 팀의 토크나이제이션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팀 자체를 이제 음. 블록체인으로 토큰으로 이제 제가 이거 하고 구현하는 싶은 거죠. 사람입니다. 네, e스포츠 팀. 제가 얘기하고 네. 싶었던 이유가 네. 지원님을 멘션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네. 저는 약간 이거 e스포츠 팀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야구 팀도 가능할 거라고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야구가 가장 인기가 좋잖아요. 모든 스포츠, 프로 스포츠 중에. 야구팀이 매각하면 한 250억에서 300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냥 모든 팀이 야구팀들이, 토크나이제이션 된다는, 음, 네네, 그 질문인데요. 네, 네. 아까 명품백을 토크나이제이션 한다는 거는 그냥 그 동일한 어떤 그 블록체인상에 그거를 두고 그 이제 소유주를 쫓는다든가 하는 그런 어 이제 의미로 쓰인다고 저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스포츠 팀을 토크나이제이션 한다는 거는 무엇을 추적하고 똑같이 관리한다는 얘기가 되는 약간 건가요? 다오 운영하듯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팬들이 토큰을 사서 이제 팀에 자본을 몰아주고 뭐 그 자본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팀의 운영을 한다. 뭐 누구를 아, 영입할지 뭐 그런 그러면은 것들. 그럼 아까 명품백 토크나이제이션하고 되게 다른 네, 개념이네요. 조금 이거는 다르죠. 약간 네, 그냥 토크노믹스에 그냥 네, 네, 가까운 맞아요.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우승을 하면 우승 상금이 생기잖아요. 그걸 지금까지는 선수들한테 분배를 했었는데 저희 팀은 선수가 아니라 토큰 홀더들한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평등하게 분배를 하면 누구도 많이 벌지 못하니까 약간 그 이제 내가 투표를 해서 만약에 유민규 선수를 출전시켜라 해서 유민규 선수가 출전했는데 잘했어. 그러면 이제 점수를 더 많이 받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점수들 간의 랭킹이 생길 거잖아요. 그 상위 유저한테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럼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만한 유인을 만들어주고 뭐 약간 트롤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거 할 때. 근데 트롤링을 해도 돼. 내가 돈 내고 트롤링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잘하면 보상이 크게 있다. 이런 경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거 저 예전에 저희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네, 스포츠 네. 감독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된 어떤 집단 그쵸. 지성이 네, 하는데 집단 지성이 그거의 하는 게 개념을 어떨까. 네,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저는 근데 이게 진짜 나오기만 하면은 팬들한테 많이 소구를 할 거라고 보는 게 모든 프로스포츠 팬들이 자기 팀에 불만을 많이 가져요. 1위 팀이 아니면 다 불만을 가져요. 1위 팀은 뭐 몇 퍼센트 안 될 거잖아요. 뭐 8분의 1, 10분의 1, 16분의 1 이럴 텐데. 그럼 대부분의 한 7, 80%의 유저들은 불만이 많고 그럼 네가 그럼 해봐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을 내고서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약간 그 시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재밌을 어떻게 것 시작해야 같은데.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한국 야구팀은 비싸서 전 300억이 필요합니다. 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부터 이 방식을 도입해서 아, 축구 협회가 벤투를 쫓아내고 히딩크를 데려와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음. 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포르투갈은 진짜 잘하잖아요. 포르투갈. 음, 포르투갈 국대가 지금 거의 제일 잘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벤투가 몇 년 동안 빌드업을 쌓아와서 지금 포르투갈은 잘하고 자기가 한국 팀을 맡음으로써 2002년의 복수를 완성하고 있다 이런 썰도 돌고 1승, 있어요. 1승을 먹고 들어간다? 아, 네. 괜찮다. 빌드업이 굉장한데요. 와, 네. 20년 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얘기가 있어요. 와. 아, 근데 가능성 있다고 해요. 음모 이론. 되겠네. 빨리 블록체인을 도입해야겠네요. 이거 나중에 유튜브 올릴 때 지원님의 기사도 같이 올리면 아, 좋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로이터에도 나왔었어요. 음. 링크 하지만,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로 된 기사 링크 드리겠습니다. 어우, 멋지다. 네. 네. 자, 다음. 네. 이제 유즈 케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음,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세 가지 포인트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되면 되게 좋고 그리고 굳이 이제 인간의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프로덕트가 뭐가 있을까 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뭐 투표? 민주적인 투표? 아니면 뭐, 프로듀스 101 같은 아이돌 육성? 음, 아니면 소셜미디어? 평판 음, 시스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왔어요. 음. 그 소셜미디어도 이제 검열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정황성을 갖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를 블록체인에 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게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데 송금할 때 노트를 남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것만 불러와서 웹브라우저를 보여주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비트코인 캐시로 만들어진 거였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거는 비트코인보다 빠르니까 조금 빠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막 엄청 잘 됐다고 듣지는 못했어요. 음, 뭐 쓰는 사람은 쓰겠지만 내가 돈 낼 때마다 돈을 내야 글 쓸 때마다 돈을 내야 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올릴 때마다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게 위축될 거잖아요. 음. 저 근데 뭐 옛날에 그 거기에서 약간 생각, 아니 뭔가 잘 RT 많이 타면은 환급을 좀 해주면은 약간 좀 낫을까 싶은 생각도 있네요. 네. 저는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만들고 싶은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약간 소셜미디어 같은 거거든요. 평판 시스템이 음,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 제가 살던 곳에는 페이스북 전에 비보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비보, 비보, B, 비보, 비, 비보라는 비보. 거였는데 이게 마이스페이스와 페이스북 중간 약간 그 사이 언저리에 있던 소셜미디어거든요. 네. 이게 되게 핵심이 뭐였냐면 매일매일 유저들한테 3개의 하트를 줘요. 음,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 하트를 누군가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시스템 때문에 막 하트 많이 받으면 좋아하고 약간 투데이에 그 올라가면 어디다 써요, 좋아하고 그거를 받으면? 쓸 수는 하트? 없어요. 그냥 게시해 두는 거예요. 그냥. 아, 그냥 내 몇 개 받았다, 이렇게? 네네네. 옛날에 싸이월드도 비슷하게 투맵남, 투맵녀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인가? 그냥 그러면 메인 화면에 떠요, 그 사람이. 네네. 비보는 근데 자기 프로필에만 떠요. 몇 개의 하트를 음,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건 아닌데, 음. 토큰처럼 하면은 뭔가 평판 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아, 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거에 이제 같이 생각이 났던 게, 네. 베스트 아이돌? 뭐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이돌 순위 사이트 아세요? 음, 그런 게 있어요. 아이돌 차트닷컴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면은 아이돌 순위를 보여줘요. 근데 그 순위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좋아요를 눌렀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그 사이트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뭐, 하루에 뭐, 10개 이렇게 말하자면 하트를 얻어요. 근데 내가 돈을 내면 하트를 추가 구매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엑소를 좋아한다거나 뭐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팬이면은 근데 팬인데
아, 1등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워. 그럼 내가 막 결제를 해가지고, 뭐, 다른 데는 10,000명이 팬이 있어서 10만 개의 하트를 얻었다면 나는 그냥 혼자서 내가 1억을 쓰면은 10만 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돌 팬덤에서 당연히 그 매일매일 얻게 되는 10개의 하트는 당연히 쓰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굿즈를 사는 사람들은 그 정도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일일 하면 기사가 막 나요. 어디 어디 누구? 뭐 이번 주는 누가 1등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 게 또 홍보도 되고, 그런 게 뭔가 라이벌 아이돌들 간의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내가 얘네보다 나야지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팬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가 있는데, 그거 뭐 매출이 꽤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런 괜찮네요. 게 토크나이즈 되면은 음. 될 만한 아이디어죠. 그런 게. 저 기억났는데 한 2019년도에 저랑 지원님이랑 만나서 맨날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한참 저희 막 아이돌 이런 얘기 막 했었을 때. 맞아요. 기억이 났습니다. 네. 이런 거, 근데 프로듀스가, 네. 저도 프로듀스 같은 거 하면은, 뭐, 이렇게 트랜스페런시한 것들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CJ에서 주작했잖아요. 그쵸, 그쵸. 막 투표 순위 조작하고,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완화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아이돌 그거에서 이제 주작을 안 했더니 다 너무 안 예쁘고 안 잘생긴 애들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진짜요? 이 노래 잘하고 이런 애들이 뽑혀가지고 음, 이제 그게 이후에는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지금 주작했던 거 보면 뭐 프로듀스 101, 워너원, 뭐 아이즈원 이런 애들 보면 주작은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팬들이 되게 많아졌으니까 그 애들의 상품성이라고 하는 거는 노래랑 춤도 있지만 음, 음. 외모도 있고 뭐 예능에 나와서의 어떤 그 잔망스러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뽑는다 이런 말을 안 하고 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음, 들긴 해요. 그, 이건 있을 것 같아요.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는 1인 1투표인가? 1인 음, 1투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핸드폰에, 네, 이 본인 핸드폰 인증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돈으로, 그러니까 돈 많이 내면 투표권 많이 줄게라고 하면은 좀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본주의 프로듀스 101. 네. 어떻게 다를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다를 것이다. 음, 근데 그 실제로 저런 투표 프로그램 할 때 막 친구들한테 밥 사주면서 이거 투표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 많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금권 선거? 1인 1투표로 하면. 1인 1투표인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면 뭐 100표를 쓸 수가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친구들한테 밥 사줄 돈 대신 저걸 사는 게 되니까 음, 저는 막 엄청 크게 다를 것 같진 않고 그래도 비슷한 양상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긴 하네요. 대신 주작의 그 혐의에서는 벗어날 것이다. 그쵸. 누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100억을 썼다. 그러면은 인정인 거니까. 그쵸. 그거는 알고 쓴 게 봤더니 맞으니까. 그치. 알고 봤더니 이재용이 누굴 밀어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죠. 그래서 여기다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괜찮겠네요. 트랜스페런시하게. 음, 그냥 서버를 쓰면은 뭐 서버 마스터가 조작할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 쓰면 그 부분은 약간 해소할 수가 있겠네요. 그, 유튜브 콘텐츠로 이런 거 님, 할 만한데. 잠깐만요. 님 입을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 뮤트 되어 계셔가지고. 네, 무체돼 있었어요. 근데 돈을 그 얘기 중에 원래 1인 1투표였다가 왜 그 돈이 많으면 많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진행된 거죠? 제가 뭔가 놓쳤는데. 그렇게 하면 주작이 없을 수 있다. 그 1인 1투표, 왜죠? 1인 1투표. 제 포인트는 1인 1투표여서 이게 정말 진심인 사람들은 돈을 쓰고 더 투표를 할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음, 머글들이 이제 픽한 애들이
이렇게 아이돌로 데뷔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문제점이. 그걸 막기 어, 위해서 주작을 한다. 주작을 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거나. 그러니까, 음, 네. 어. 근데 그게 좀, 돈 진짜 많은 사람은 사실 돈을 얼마 쓰는 게 이제 보통 사람이야 돈을 많이 하나하나 쓰는 게 다 진심이 담기지만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꼭 그런 차원이 아닐 수 있어서 네. 음, 항상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 고래의 존재거든요. 네. 고래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 되니까 물론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고래가 정말 아이돌을 좋아하고 자기가 돈 투자한 만큼 막 그런 거였으면 정말 좋은 아이돌이 뽑힐 수도 있는데 그냥 돈 많으니까 약간 그 이제 고래가 누구인지 따라서 너무 이 시스템이 휘청거린다는 것 때문에 음, 이제 또 그러한 또 염려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다.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기여도에 따라 토큰을 발행을 재분배. 해서, 네. 그러니까 활동 음, 많이 하는 애들은 트위터 많이 해주고, 홍보 많이 해주고, 이런 애들한테 투표권 많이 주고,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건 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요즘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원 스트리밍이 이제 뭐 몇 번 플레이 됐냐에 따라서 돈을 분배받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근데 그 파이는 정해져 있고 이걸 이제 n분의 1을 하는 거니까 뭐 대부분의 가수들이 뭐 100번 정도 듣는데 어떤 가수 혼자 1억 번을 들었다. 그럼 걔 혼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스포티파이나 뭐 그런 류의 음원 사이트들. 음. 그래서 그 BTS 같은 애들, 뭐 BTS가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팬들이 스트리밍을 워낙 열심히 해주고 팬덤 자체가 크니까 거기에서 되게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조직화된 조직들이 이제 그거를 약간 뭐 어뷰징이라고 하면 어뷰징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조직들이 파생된다. 네. 그러네요. 대중은 잘 조직화된 조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쵸. 네,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많이 음, 검증된 거라 한 100명 정도만 잘 조직되어 있으면은 네. 진짜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또 다른 것들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도박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뭐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많은 이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결국엔 오라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어떤 판결을 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큰 약간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오라클이 없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게 되게 장점이 되는데 또 거꾸로 이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필요하고 오라클이 있다고 치면 굳이 블록체인을 써야 되냐? 약간 이렇게 자꾸 도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를 오라클이 없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저는 그게 되게 잘 짜여진 시스템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도박인 것 같아요. 왜 그냥 오라클이 없... 블록체인 안에서의 아, 네, 네. 게임이라는 그냥 그 의미에서 안에서 그러신 돌고 거죠. 그냥 에코시스템이 그 안에서만 돌게 만드는 거죠. 그 도박이라고 하면 뭔가 네.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외부의 스포츠 도박 같은 게 아니라 네. 뭐 그냥 진짜 뭐 가위바위보 예를 진짜 들면. 뭐 그런 류의 완전 랜덤 게임들. 오케이,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냥 어, 그 내부에서 다 끝날 수 있는 것들. 네. 근데 좀 이게 이제 힘든 게 그 랜덤 펑션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서 왜냐면은 밸리데이션을 할 때마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밸리데이션 한 거랑 윤규님 밸리데이션 한 거랑 값이 달라지잖아요. 랜덤 펑션을 쓰면은. 근데 그 랜덤이 이제 자체적인 랜덤이 아니라 뭔가 이제 결정론적인 랜덤이면 사실 같이 나오게 되는데 결정론적인 랜덤이면은 예측이 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도박 사이트들이 뭘 썼냐면 이제 이 전 블록의 해시 값의 마지막에 몇 자리를 쓰는 거예요.
그걸 랜덤 값으로 썼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앞에 어떤 트랜잭션이 담길지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랜덤 하나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음. 그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음. 되게 인터레스팅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라클이 그치? 문제다. 오라클을 없앨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규님이 들어오기 전에 약간 얘기했었는데 오늘 또 오라클 해킹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망고 마켓이라는 곳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하는 데인데요? 몰라요. 한 줄 어, 뉴스만 봤어요. 여기 지금 컴퓨터 하고 있는데 한 줄 뉴스가 떴길래 어, 1억 달러를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어우, 이렇게 오라클이 중요하다. 저는 사실은 그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 이렇게 일로 하고 이렇게 딥다이브 하기 전에 블록체인 자체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비즈니스들을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아까 그 주영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 서플라이 체인을 좀 투명화시키는 거 음, 그런 거를 접목시킨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다고 당시엔 좋다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면은 식품에 관련된 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재배가 돼서 나한테 온 건가, 이거 되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냐 하면, 뭐, 헬스앱이라든지 어떤 인증 마크, 예, 뭐 그 정도의 어떤 그 찍혀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했겠거니 하고 음. 받아들이고 그 안정성을 믿는 그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 거기가 만약에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너무 당연히 단순하게 이 모든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여기에 블록체인이 적용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죠. 그 만약 농산물이라고 하면 내가 그 재배가 된 그 밭의 상태 혹은 재배가 되고 어, 뭐 유통이 된 어떤 그 주요 경로마다 검증을 해서 그거에 체크 값을 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 얘기일 것 같은데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그 예시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쭉쭉쭉쭉 기록이 되니까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록이 돼서 이거는 어떻게 그, 그 위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철저하고 믿을 수 있는 어, 그 사용자에게 신뢰가 줄 수 있는 식품이나 어떤 인증 시스템이 된다라는 이 개념을 식품에도 이용한 사례도 있었고, 제가 볼 때 무슨, 하여튼 생산물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진짜 좀 믿고,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걸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당시 했었어요. 음. 근데 뭐 그게 꽤 옛날인데 지금까지 저는 이제 좀 이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게 많아지겠지 했는데 거의 대중적으로 그게 활성화됐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거의 못 느끼니까 음. 이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근데 그렇구나. 비슷하게 그것도 이제 오라클 이슈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네네. 검증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누군가 이제 검증인이 오라클이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음, 부패했다고 치면은 뭐 기준 미달인데 됐다고 올려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음, 이런 게 진짜 팔중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게 만약에 공무원이 한다고 치면은 공무원은 그게 뭐 약간 자기의 그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생계가. 내가 만약에 뭐 똑같은 이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공무원이 하는 거는 나름의 그 공익을 위한다는 그런 자기의 뭐 사명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나라에서 하는 거는 뭐 처벌도 되게 쉽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되게 강한 처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탈중앙화했다고 치면은 뭐 그런 경우에 뭐 결국에 내가 어떤 거를 잃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잃을 만한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게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음, 검증인이 되려면은 애초에 뭐 이더리움처럼 내가 막 몇 억을 받고 검증인이 되고 이거로부터 오는 수익을 내가 얻어가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걸 그냥 다 몰수당한다. 인제 이런 정도의 되게 강한 토크노믹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아직 뭐 못한 거는 인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 검증자 어떻게 모집하고 그 모집된 검증자를 뭐 누가 관리하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룰도 좀 엄청 깐깐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직 못 나온 게 아닌가?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음,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그 구조를 탈중앙화로 갖고 오면 되는 건데 이제 뭐 한국같이 행정력이 되게 강한 나라들은 그걸 국가에서 하는데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국가에서 하잖아요. 근데 아닌 나라들에서는 그걸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냥 같이 쓰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음. 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음. 알고 계셨었나요, 음, 혹시? 저도 뭐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고는 모르고 있었어요. 네. 음, 사실 ESG라는 키워드에도 약간 음. 적합한 그런 것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음, 맞나? 그쵸. 맞죠, 맞죠. 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우린 모르고 있다. 근데 음, 이게 송전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인프라 스트럭처니까 거기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풍력 발전이나 이런 친환경으로 발전하는 양이 섬 내에서 사용하는 전력 양보다 훨씬 많대요. 근데 그거를 어, 이제 분배를 이제 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태양광 발전으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그 안에 서로 서급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한전에서 다 모아 가지고 이 분배하는 방식이라 송전선이 부족하대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어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미래에는 풀릴 것 같아요. 한 뭐 10 년쯤 지나면. 음, 되게 제주도는 이렇게 이미 전기차만 등록이 되고 그래서 이미 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신기하네요. 그쵸. 인프라가 아직 근데 덜 갖춰졌다 정도? 음, 이런 분야가 약간 각광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음. 그러게 전기차 시대인데 이제 전기차가 이거 그냥 딴소리인데 전기차가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대요. 그러니까 전기는 생산이 됐을 때 어디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행으로는. 근데 뭐 낮에는 수요가 피크치에 갔다가 밤에는 떨어지는데 전기 생산 이 정도로 계속하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 낮에는 전기가 모자라고 밤에는 전기가 남는데 이제 그 갭을 배터리를 이용하면 메울 수가 있잖아요. 남는 전기를 좀 싸게 팔아서 충전을 유도하고 그래서 자동차 하나가 뭐 77W 킬로와트씩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약간 분산시키는 목표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저장소군요. 일종의 저장소가 되는 거죠. 싸게 전기를 하고 그럼 그거를 낮에 충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그거를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그 220 볼트 넣어서.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네. 그런 효과가 있대요, 전기차에. 음, 생각해보면 전기차만한 그러니까 배터리를 각 가정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집에 전기차 하나가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네. 음,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그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나는. 그쵸. 음, 이거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모로코에서 태양광 발전을 되게 많이 한대요. 모로코는 사막이니까 되게 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낮에 햇볕이 내려 쬐을 때는 전기 생산이 너무 활발하게 되는데
밤에는 안 될 거잖아요. 햇별이 없으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솔라 패널도 쓰는데 낮에 나트륨을 녹여 놓은대요. 금속 나트륨을. 그다음에 그 열로 밤에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계속 생산할 수가 있대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 안 떠 있을 때도 전기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로코는 유럽이랑 가까워서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뭐 송전을 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모로코가. 오,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어요. 그 나트륨을 녹이는 거는. 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주 뒤에 수고하셨습니다. 뵐게요. 네.